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2021년 첫 부천시의회 임시회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 몇 가지 안건을 두고 논란이 컸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 짚어보죠. 부천시의회 박정산, 광내경 두 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두 분 어서 나오세요. 자, 올해 들어 첫 임시회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두 분의 상임위가 다른데 올해 첫 임시 분위기를 좀 전해주세요. 먼저 핵심 그 안건이 뭐였죠? 예, 2021년도 이제 새해 1월 11일부터 이제 20일까지 이제 부천시의회 제249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19개의 안건과 조례 심사가 있었고요. 또 2021년도 우리 부천시 각 부서의 사업이나 정책들에 대해서 의회에 와서 이제 설명하는 이제 업무 보고가 있었던 것이죠. 거기에 이제 뭐 위원회별로 보면은 재정문화위원회 같은 경우는 뭐 부천 시립예술단의 법인화 문제가 좀 거론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도시교통위원회 소속인데 우리 위원회에서는 쓰레기 소각장 광역화에 대한 뭐 절차 문제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뭐 시민들의 입장에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해라, 예산을 아끼고 뭐 효율성도 따지지만 시민들의 입장도 대변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행정복지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조금 이따 나올 수 있는 내용인데 두 가지 조례 안건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당한 논쟁이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임별로 핵심 안건 좀 정리를 좀 해볼까요? 그러니까 저희 이제 1월 회기는 원래 이제 부서별로 업무 보고를 받는 회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올라온 안건들, 즉 조례를 이제 심의하는 기간입니다. 근데 이제 부서의 특별한 이제 내용은 이제 구체적게 없었어요. 이번에는 사실 이렇게 쟁점되는 사항은 없었고,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에 의한 다른 여러 가지 예산들을 어떻게 활용해서 잘 쓸 수 있을 것인지, 코로나 시국에 대한 그런 예산들 편성이나 정책이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의 논의가 좀 있었고요. 근데 대신에 이제 우리 위원회는 아무래도 이번에 우리 1월 회기에 뜨거운 감자였던 지방행정 동의회 조례와 재향 경우의 지원 조례, 이 두 가지 조례가 좀 핵심이 되었습니다. 쟁점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본회의까지 핵심이 되었고, 그 실제 내용을 보면은 이제 지방행정 동의회는 퇴직한 공무원, 재향 경우에는 퇴직한 경찰 공무원입니다. 근데 그 두 단체에게 어떻게 지원을 해서 좀 더 사회 이바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마련하게 된 계기는 법안에서 법률이 먼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법률을 토대로 해서 조례를 이제 선언적으로 만들었는데, 그 조례에 대한 찬반에 대한 이제 생각들이 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름에 대한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복지위원회는 아무래도 그 두 개 안건을 중심으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갔던 것 같습니다. 이야기해주신 그 부분은 추후에 좀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자, 2021년 첫 임시회에서 몇 가지 안건을 두고 논란이 컸습니다. 그중 하나가 시의회 온라인 생중계 하느냐 마느냐 하는 부분인데, 시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부천시의회 모든 회의를 생중계하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더구나 요즘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비대면 접촉을 강조하고 있어서 더 절실하다는 평인데, 두 분의 생각이 궁금해요. 먼저 곽 의원님,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쪽에,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전반기에도 저는 이제 많은 의견들을 좀 표출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상임위장의 오픈, 그러니까 온라인 생중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한 바 있는데, 사실상 이제 코로나 시국에 대응하는 차원에서의 온라인 생중계, 그러니까 상임위장에 대한 생중계, 이것도 필요하지만 코로나 시국이 아니더라도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어떠한 그 알 권리를 제공하고, 그리고 관심 있는 분들에게는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속기록에 의한 그 좀 개방, 그 공개는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속기록이라는 게 좀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의 감정이나 그 말의 그 느낌을 자칫 오해할 수 있거든요. 뉘앙스를 완벽히 담아내지는 못한다.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속기록의 그런 제한점에 대해서 문제 제기도 많이 들어왔었고, 시민들이 또 코로나 시국이 딱 되니까 방청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는 속기록만 살펴보란 얘기냐, 이런 부분에 문제 제기는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는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다만 이제 저는 이제 국회를 예를 들면 국회 방송이 있고, 국회 방송에서는 상임위별로 또 채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준까지 못 가더라도 단계별 오픈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좀 고민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찬성 의사를 밝혀주셨는데, 사실 대부분의 의원분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박정산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
그 조사를 좀 해봤는데 19분의 의원들께서 이제 생중계를 찬성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도 지금 영상 장비를 갖추고 본회의는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도 18개의 시군에서 이제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도 중계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뭐 이제 수원, 뭐 안산, 그리고 뭐 성남 같은 경우는 전체 상임위원회를 다 이제 생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6개 시군은 그 특별위원회만 생중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천시 같은 경우도 이제 전체 상임위를 생중계하려고 나름대로 이제 그거를 준비를 해봤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어떤 데이터도 뽑아봤습니다. 그래서 전반기 제가 운영위원장을 할 때 최소한의 이제 행정사무감사라도 생중계를 하자 그렇게 했었지만 그 당시에는 뭐 여러 가지 뭐 효율성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뭐 예산 문제들 이런 걸로 그래 그러면 후반기라도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후임 위원장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8대의 마지막에라도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라는 거기까지는 의견이 절충이 되었었죠. 그러니까 어떤 장비적인 측면이나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혀 제한점은 없다. 하려면 한다는 건데 지금 의견이 모아져 가고 있다는 그런 과정이라는 말씀이세요. 근데 모든 회의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어디까지 생중계 하느냐도 이제 문제가 될 텐데 생중계 대상은 어디까지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생중계 대상은 결국은 이제 모바일이나 이제 인터넷은 일반 시민들이 이제 중계를 하게 되는데 우리가 부천시가 4개 상임위원회가 있습니다. 4개 상임위원회를 전부 이제 생중계 시스템을 갖추려다 보니까 영상 장비나 그에 관한 하드웨어 부분만 해서도 약 한 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우리 부천시에는 수화 통역을 하고 있는데 수화 통역 인력비만 해도 약 한 1년에 7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그 장비 운영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도 약 한 4천만 원 정도. 그래서 1년에 한 6억 정도가 들어가더라고요. 그걸 하게 되면은.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효율적인 부분으로 봤을 때는 시청률이 저조하니까 우리 시도 그때 본회의장에 그 시청률 조사를 좀 해봤는데 작년에 총 20회를 해가지고 가장 많이 할 때가 뭐 한 250명 정도 시청률, 적을 때는 뭐 4명. 이거 평균치를 내보니까 한 61명 정도 시청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것보다는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부분들은 우리가 더 신중하게 접근해서 가능하면 이거를 추진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예산 문제만 허락이 된다면 뭐 가능하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상임위를 다 중계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이만큼 드는데 이게 효율적이지 않다는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초기 비용을 말씀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 지속적인 예산에 대해서는 아마 다른 추산을 아마 해야 되리라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다만 이제 지금은 전혀 세팅되어 있지 않잖아요. 어떤 시스템적인 것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한 초기 비용에 대해서 한 5억 정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들어오는 사람으로 그러니까 보는 그 횟수를 볼 것이냐. 근데 지금은 생중계를 하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생중계를 한다면 생중계를 함을 홍보를 하여야 되고 그 홍보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들이나 관심 있는 그 분들은 꼭 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저는 이제 약간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면은 시의원은 시의원대로 긴장을 늦추지 않을 수 있고요. 또 공무원들이 지금 과장이랑 팀장까지 들어옵니다. 근데 실제로 업무를 추진하는 담당자가 어떤 뜻으로 이게 전달되고 하는지 업무에 대해서 분명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분명히 이제 좀 청취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시민들까지도 청취할 필요가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자꾸 예산을 중심으로 하면은 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네. 저는 이제 단계별로 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1차적으로 어디까지 할 것인지, 예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아니면 시범을 어떻게 해볼 것인지 이런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하나도 추진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반대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예산의 벽은 분명히 뛰어넘어야 될 일이라고 보고 앞으로는 그 예산이 저는 반드시 세워져야지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용이 드는 문제지만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설명이신데 이게 실질적인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그 상임위 회의가 핵심이 되겠죠. 온라인으로 이걸 공개하는 게 관건이 될 텐데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국회 상임위장을 국회 그 회의 시스템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회에서는
국회 방송에서 그 방송 채널에서도 나오고요. 그러면 네. 그 행망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장은 국회 방송에서 이미 이제 공개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인터넷 의사중계를 통해서 네. 공이 모든 국민이 언제든지 찾아볼 수 있도록 지난 횟수에 대해서도 찾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측면들을 그리고 담당자는 물론이고 누구라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시의회에 조금씩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상임위장은 적어도 상임위장이 더 핵심적인 거고 본회의장에서는 어쩌다가 찬반 토론이 팽팽하지 않을 경우는 전혀 내용이 모르는 상태로 시민들은 알지 못하고 그냥 통과가 됐구나, 본인이 관심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통과가 됐구나 정도의 숙지만 가능한 거지 그 내용의 디테일함을 살펴볼 수 없습니다. 그 내용의 지적사항들이나 걱정거리나 문제거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짚어볼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은 이제는 공개를 하고 시민들도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시민들도 판단해야 되고 네. 그리고 시민들도 평가해야죠. 그런 부분에서 공이 오픈하자는 취지인 거지 누가 잘했고 못했고를 따지려는 그런 측면으로 이거는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근데 시민들이 알 권리라고는 하지만 아무래도 이제까지는 그렇게 해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의원들로서는 조금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반대하는 의원도 있을 텐데 어떤 논리인가요? 그 반대하신 의원 한 분 계셨는데 그 의원님도 제가 오기 전에 통화를 해봤거든요. 네네. 그 반대한 이유가 뭐냐고 했었더니 작년 우리가 행감 때도 그 시민사회단체가 행감장에 와서 이제 평가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와 관련해서 공정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더라. 그래서 그런 게 공정하기만 담보가 된다고 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제 그런 의견을 냈고 나머지는 이제 본인의 의견들을 표시를 안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19명 의원들은 찬성을 했는데 우리 의원들은 결국은 자기 의정 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싶어 하지 그걸 알리고 싶지 않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중계하는 걸 다 찬성하지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역할대로 나름대로 관심 있는 분야들, 자기 전공 분야들은 집중적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이야기도 하고 해서 어떤 개선책도 만들고 문제점을 지적하면 시민들이 봤을 때 그 의원들의 평가가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생중계하는 게 맞지 그거를 굳이 안 하려고 하는 의원들은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맞아요. 이 안건은 그런데 이번이 처음 발의된 게 아니에요. 매년 제기됐다가 사실은 흐지부지 됐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저도 전해 들은 이야기입니다. 선배 의원님들한테. 근데 이제 말씀하신 대로 찬성하시는 의원님도 계셨지만 반대하는 의원님들이 또 계셨잖아요. 계셨고 그래서 이제 좀 계속 좌절되었고 그리고 또 이게 예산을 수반하는 문제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근데 그 예산이 어떤 의견이 좀 모아진 다음에 중지를 모은 다음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 중지를 모으는 과정들도 좀 원활하지 않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자초되었다고 합니다. 네, 정말 많은 시민들이 원하고 또 의회에서도 이렇게 대다수가 찬성을 하게 되면 어렵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올해는 좀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우리 예상으로는 이제 이게 솔직히 초기 비용이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는데 지금 현재 예상으로는 추경이 9월 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본다면 올해 이거를 하는 거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래요? 그래서 내년 본 예산에 세워서 내년에는 이 시스템을 만들면은 내년부터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고요. 다음으로 논란이 된 게 또 있죠. 앞서 지적해 주신 내용입니다. 지방행정 경우의 지원 조례안 그리고 부천시 지방행정 동구회 지원 조례안입니다. 먼저 뭐 간략하게나마 이 법이 어떤 법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그러니까 2002년부터 지방행정 동구에는 부천시로부터 지원을 받았습니다. 적게는 350만 원, 많게는 500만 원까지. 인당? 아니요. 네, 전체가요? 그 단체.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정말 이 설명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개인에게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체. 그 단체가 지방행정 동호회와 그 제한 경우회가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할 때 그 사업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 그 사업에 대해서 보조를 했던 겁니다. 근데 그 금액이 1년에 350만 원, 적게는 많게는 500만 원 수준까지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행정 동호회는 2002년부터 했고 제한 경우에는 2006년부터 지원을 받아서 2015년도까지 모두 지원을 받고 만료가 됐습니다. 네. 왜 만료가 됐냐면 행정안전부로부터 그 지원하는 것이 근거가 없는데 지원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지원을 중단하여라 이렇게 지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할 수 없고 하는데 논란이 자꾸 되니까
국회의원들께서 법안을 발의하신 거예요. 하나는 지방행정동호회는 정태욱 국회의원이 발의하셨고 또 제한 경우에는 민주당의 노웅래 의원이 발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법률이 작년 2020년 3월에 통과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 두 단체에게 정치적 중립성, 계속 논란이 되었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해서 중립하도록 지시하였고 법률에서 그리고 국가에서는 운영비를 지방자치단체는 사업비를 그렇게 보조할 수 있도록 그 조례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단체가 갖고 있는 여러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건전하게 건강하게 발전해서 지역사회의 그 자신들의 장점을 살려서 전문성을 살려서 지역사회로 환원하여 봉사하라는 의미로 이 법률이 통과되었고 각 지자체에서 이 법률을 근거로 하여 선언적 의미로서의 조례를 발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조례를 발의하였고 지방행정동호회는 이소영 위원장, 행복위원장이 발의하였습니다. 근데 이 조례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냐면 정태욱 의원이 이부망천이라는 발언을 하신 의원이세요. 네네. 그 이부망천을 발의하신 정태욱 의원을 핵심으로 하여 이 조례를 문제점을 지적하였거든요. 근데 정태욱 의원이 그 발언을 했다고 해서 이 법률이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퇴직한 공무원에게 아까처럼 350만 원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퇴직한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그렇게 같아요. 오해를 하도록 폄하가 되도록 이게 홍보가 돼버린 이게 반대 논리가 돼버린 건데 절대 그분들이 운영비 그러니까 식사를 하시거나 차를 마시거나 술을 마시거나 친목 단체를 위한 그런 모임을 할 때 사용하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퇴직한 공무원에게 마치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지원하는 조례가 아닙니다. 공무원들에게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사회 봉사는 그 사업을 하겠다고 할 때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그 사업 계획을 승인해야 줘야 되고 그리고 나중에 사후에 정산하는 것도 관리 감독해야 됩니다. 근데 뭐 사실상 이 퇴직 공무원 단체를 지원하는 그런 조례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이렇게까지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퇴직을 했더라도 좀 봉사 차원에서라도 할 수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두 단체는 이제 자비로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이제 지원 조례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 조례를 만들었다 해서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 아니고 우리 시의 재정을 봐서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공적인 부분에 부합했을 때 그랬을 때 보조금 형태로 지급을 하는 것이고 또 전혀 엉뚱한 사업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이미 심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그분들이 공직에 있을 때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다시 나와서 봉사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 있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뭐 철도가 파업을 하고 항공이 파업을 하고 뭐 국가기관산업이 파업을 해도 국가를 운영하는데 문제가 없지만 자원봉사자들이 파업을 하면 국가 시스템이 붕괴된다고 그래요. 그렇게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이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행정력이나 공권력으로 다 미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세세한 데는 이런 보조금을 받아서 그 전문성을 살려서 하는 거니까 그와 관련한 취지로 봐줘야지 그렇지 않고 다른 이게 그 보조금하고 비슷한 형태로 주는 거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1년에 그 단체를 지원하는 규모가 350에서 500만 원 얘기가 나왔는데 이 예산 규모를 떠나서 사실은 시민들의 시선이 좀 곱지 않을 것 같아요.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곽 의원께서는 이게 정치적 선동이다 이렇게 좀 과격한 표현도 하셨잖아요. 정치적 선동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는 이 조례에 대해서 본질을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본질에 대해서 문제점이 생긴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 해결해야지 맞는 거고요. 근데 그 본질이 아닌 뭐 이부망천을 발언한 의원에 대한 그걸 조례를 그 기점으로 한다든가 그리고 시민들에게 알 권리를 제대로 정보를 알려주고 찬반을 논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없이 그냥 조례를 폄훼하고 잘못된 정보를 주었다는 점에서 정치적 선동이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예 이번 기회에 시민들의 의견을 좀 구해보는 거는 어떨까요? 어떻게 보세요? 그렇습니다. 이제 시민들의 의견을 구한다는 게 어떤 방법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게 이제 어떤 이걸 가지고 시민들의 의견까지 물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보조금 신청되면 충분히 그 심의 과정에서 그런 문제들이 걸러지고 이게 필요 없는 예산이 나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문제되고 이게 확대된 게 예산 편성권을 가진 행정이 행정을 지원한다는 데에 염려가 있었던 건데 그거는 충분히 통제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두 분과 이야기하다 보니 또 시간이 훌쩍 흘러버렸는데요. 2021년 부천시의회 마무리된 내용들 짚어봤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